네, 오늘 오전장의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한화투자증권 투자컨설팅팀의 한승호 차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거래소 주 대형주들 지금까지 달려오던 말이라고 하죠. 참 잘 흐름이 좋습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가 또 한 0.6% 이상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온도차를 보이는 장이어서 글쎄요. 어떤 분들은 좋게 느껴지시겠지만 좀 많은 분들은 상당히 체감지수 낮으시겠어요. 예,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예. 특히 이제 거래소 시장하고 뭐 코스닥 시장 네. 서로 같이 움직이면 좋은데 네. 이렇게 자꾸 이제 어긋나는 이 흐름이 나오니까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 집중을 많이 하시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지수는 거래소 지수가 올라가긴 하지만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네. 이런 시장입니다. 자, 이 시장 흐름을 거스르기는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수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 분위기 그대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죠.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어느덧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철강주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죠. 역시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그 때를 만났다 싶을 정도로요. 상당히 좋습니다. 수급 여건도 좋고 우리 SK하이닉스 동반해서 좀 하실 관련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네. 2011년도에 SK 하이닉스 시가총액하고 약간 흥미로운 걸 먼저 말씀드릴 건데 네. 2011년도 SK 하이닉스 시가총액하고 지금 시가총액하고 비교하시면은 물론 이제 최근에 올라와서 좀 다시 차이가 벌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네. 근데 사실 2011년에 하이닉스가 그때는 적자 회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제 현재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배경이라든가 향후 좀 탄력이라든가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돼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인지 좀 자세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미 메모리 산업에서 특히 일본 업체와 대만 업체들은 아주 크게 뛰었죠.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결국 성과는 크지 않고 대부분 이제 구조조정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 글로벌 그 메모리 시장은 빅3만 남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사인데 이 3사가 공급 능력을 그렇게 크게 확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공장을 새로 짓기보다 기존 공장 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라인을 좀 더 새로운 라인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점점 메모리 수요의 구조가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부각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내에 또 들어가는 메모리가 또 커집니다. 이러다 보니 점점 이제 그쪽에 생산사들이 집중을 하고 점점 PC DRAM 같은 거는 이제 그 생산 능력을 줄입니다. 근데 갑자기 아시다시피 요새 동영상, SNS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네. 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서버와 IDC에서의 메모리 수요가 또 커진 겁니다. 근데 이제 공급 능력은 줄여놨고 서버나 IDC 수요는 커졌고 또 아시다시피 PC 수요라는 게 계속 줄고는 있지만 급격하게 줄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데스크탑도 여전히 네. 쓰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수급상의 쇼티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얼마나 더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것이 네. 사실 하이닉스의 향후 주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간에 이런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런 공정 전환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철강주로 넘어가 봅니다. 역시 동반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철강주가 왜 이렇게 어떤 힘의 주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오르는가라는 부분을 알아야만 향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매도 시점도 잡으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철강주 움직임이 물론 이제 중국 내 철강 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사실 이슈가 되면서 먼저 포스코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다시 오늘 강세로 가게 된 것은 중국에서 개최된 G20 회의 내용 때문에 그런데요. 두 가지 이슈가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배출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탄소 배출권의
대한 이제 국제적인 협약이죠. 파리 네. 조약을 서로 비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전반적인 환경이라는 이슈에서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입지를 확보를 하려면 결국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뭐 석탄 화력이라든지 철강 산업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 탄소 배출량이 큰 업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과잉 투자된 철강 업종이 어차피 구조조정되는 흐름은 뭐 여러 번 이제 시장에 뭐 우리 구조조정 한다 하다가 안 했는데 이번엔 좀 확실히 다를 것이다라는 신호를 시장이 이제 얻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이슈됐던 게 중국 내 이 과잉 철강 설비에 대한 것을 네. 그냥 논의만 할 게 아니라 OECD 산하에 실질적인 기구를 설치를 해서 철강이 얼마만큼 과잉 공급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 줄여야 또 이게 잘 적정하게 유지가 될지 이런 것을 논의해서 내년도 이제 G20 정상회담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제출하는 이런 이제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철강 산업에 대한 흐름 자체가 굉장히 구조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철강 산업이 구조 조정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 이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철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계산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한편 이 반덤핑 관세 부분은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인도에 의해서 베트남 정부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 결정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영향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현실적인 네.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반덤핑 판정을 받은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포항제철이 수출을 하는 물량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게 두 자릿수도 안 되고요. 그냥 뭐 한 자릿수 정도에 불과한 수준인데 어쨌든 이러한 그 규제 조치가 주가의 센티멘트 측면, 그러니까 심리적인 측면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옛날 뭐 과거에 미국에서 취했던 뭐 후판을 무조건 수입 못하게 한다든지 네. 뭐 냉연을 이제 막는다든지 이런 구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도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문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뭐 환율도 환율이지만 네. 전기료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정부 지원 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이미 간파하고 이런 부분을 좀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이것이 뭐 아주 결정적으로 포항제철의 실적이라든지 숫자에 미치는 영향이 뭐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철강주 이야기 마무리합니다. 예, 끝으로 이제 환율 이야기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이탈했고 엔화도 좀 101엔대입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와 엔화 좀 강세거든요. 좀 환율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원화의 흐름 자체는 어차피 이제 뭐 그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경상수지 흑자가 뭐 쌓이고 쌓이는데 이건 뭐 이게 적자로 갈 수가 없는 구조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하더라도 생산성 증가가 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고 볼 때 네. 이 구도가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 다만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게 되면 원화 강세가 주춤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9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네. 문제는 월 초부터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시장의 컨센서스에 미달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 지표 역시 미달했고 또 세 번째 ISM 서비스업 지수도 역시 시장 기대치에 미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세 지표가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니까 9월 달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이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화의 이 강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원화와 달러 간의 관계가 아니라 원화와 엔화 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원화가 강세로 가더라도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글로벌 자금의 유입 속도는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수출하는 업체들의 마진 부분인데 이게 일본과의 이 경쟁력이 항상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네. 엔화가 원엔 환율이 10원 이하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화가 엔화 대비 더
절상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환율 이야기까지 여기서 이제 오전장 이슈 정리 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한승호 차장과는 오후장 공략에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슈 인사이드로 넘어가시죠.